네, 제가 이거 시작할게요. 네, 오늘 ROR랩 가이드는 제가 여기 문서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예전 버전의 한글 번역해 주신 거랑 영문이랑 번갈아 가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에서 기본적인 걸 다 배웠어요. 순서를 보면은 저희가 어소시에이션 첫 부분에 해주 원이랑 해주 맨이랑 해주엔 belongs to man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지난 시간에 한 게 폴리모픽 어소시에이션이랑 셀프 조인을 지난주에 예시로 다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팁스 앤 트릭스 앤 워닝 그리고 이 다음에는 좀 줄여서 가야 되나?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belongs to나 해주원, 해주맨이 그리고 해주엔 belongs to man이에 보면 옵션들이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썼던 거 말고도 뭐 위에서 이미 폴리모픽 하면서도 폴리모픽 이런 거 배웠고 셀프 조인 하면서도 테이블 이름 바꾸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 뒤에 있어서 시간이 되면 이 뒷부분도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콜백과 익스텐션, 어소시에이션에 관련된 것만 여기 또 적혀 있습니다. 번역 부분을 봐야 될지 영어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한글 보면서 할게요. 많이 안 달라졌을 것 같으니까. 네, 레일즈 어플리케이션 이거에서 이 어소시에이션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나 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써 있는 게 캐싱 제어하기, 이름 충돌 피하기, 스키마 업데이트, 그리고 관계 설정 영역 제어하기인데 방금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 추가됐구나.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요? 맞죠? 바이 디렉셔널 어소시에이션 한쪽 방향으로만 어소시에이션을 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 같아요. 바이 양쪽 아니에요? 바이가 양쪽인가? 아, 양쪽. 네, 양쪽. 근데 그 말이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보면 나오고. 캐싱 제어하기 부분입니다. 관계형 메서드에서 캐싱을 하면 가장 최근의 쿼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커스터머 오더스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소시에이션에서 저희가 쿼리로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때 사이즈나 MT 이런 메소드를 쓰면 이미 위에서 사용했던 캐시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커스터머 오더스 했을 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쭉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해서 DB에 쿼리를 다시 안 날리고 사이즈나 MT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데이터를 변경해서 캐시를 다시 로드하고 싶으면 여기 오더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어소시에이션에다가 true라고 주면 캐시가 안 되는 결과가 다시 서버에 날려서 받는다는 건데 네, 여기에 옵션이 들어갈 일이 없을까요? 커스텀 오더스에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아니니까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캐시를 안 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서 저런 식으로 쓸 때는 저거 다 메소드로 인식이 돼요. 아예 자체가 저기 메소드로 인식이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저도 방금 딱 보면서 메소드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있구나. 형태는 저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저게 메소드로 내부적으로는 구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혹시 모르니까 똑같은지 볼게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충돌 피하기인데 이름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게 레일즈는 어소시에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소시에이션은 좀 더 많죠. 그래서 관계형 메소드에서 쓸 수 없는 거 여기서 예시로 든 게 어트리뷰트나 커넥션인데 어트리뷰트나 커넥션은 저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에서 DB 접속할 때 커넥션 쓰고 어트리뷰트는 그거 가지고 있는 애들 속성 표시할 때 쓰니까 어소시에이션 이름으로 어트리뷰트나 커넥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혹시 이런 비슷한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이 이름은 아예 모델 자체에서 배제하는 게 좋겠죠. 모델이 어쩔 수 없으면은 이름을 어소시에이션 이름을 변경하시고요. 이름도 이것도 똑같네요. 예시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올인원을 찾아줘야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스키마 업데이트하고 관계 설정할 때 우리가 항상 처음 만들면은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말은 belongs to 쪽에 지난번에 했었지만 belongs to가 외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주원 belongs 쓸 때 서로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belongs to라고 선언된 애 쪽에 포린 키를 생성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has and belongs 메뉴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부분은 이미 한 번씩 배운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오더가 belong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더 테이블 만들 때 상대방,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외부키, 그러니까 PK인 커스터머 아이디를 오더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일 모델을 만들면 네,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다시 또 추가될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애드 컬럼으로 이용해서 외부키 똑같이 설정해 주던 말이고요. 헤드 앤 빌롱스 메뉴는 뭐 이미 많이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했는데 조인 테이블로 테이블을 명시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 레일즈 컨벤션에 따라서 알파벳 순으로 커스텀하고 오더 사이에 있는 테이블은 알파벳 순으로 C가 먼저 오니까 커스터머스 오더스라고 테이블명이 자동으로 사용되니까 그거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아니면은 조인 테이블로 테이블 이름을 명시할 수 있고요.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스트링의 요거랑 우선 의미는 요거 크기 비교 연산자 이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문자열의 길이가 다르고 최단 길이에서 동일하던 여기 페이퍼 여기 똑같을 때 이름 더 긴 애가 뒤로 간다는 말이에요. S랑 지금 어떻게 보면 N은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밑줄 문자가 S보다 우선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애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레이즈가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아스키 순서에서 언더바가 알파벳보다 앞에 우선하기 때문에 S보다 언더바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좀 페이퍼 더 언더박스가 앞에 온다 이거지. 아스키가 앞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그렇지, 거고 그렇지. 모르는 일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이렇게 두 개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을 어셈블리 파트라고 만들어주고 각각 외부 키를 동시에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아이디 펄스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단히 정말 필수예요. 아이디 포스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와 같이 has and belongs to 메뉴를 양쪽에 두 개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중간 패스는 필요 없죠. 중간 테이블 만들어주는데 그때 반드시 아이디를 폴스 해줘야 돼. 저걸 지정 안 하면요 동작이 잘 안 돼. 예.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되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은 난 옛날 기억에 저것 때문에 나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드름이 저희 겪어보진 못하고 그때 지난 시간 할 때 테스트로 했는데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여기 이 부분 보니까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 설정의 영역 제약인데 현재 모듈 영역 그러니까 모듈 안에다가 지금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서플라이랑 어카운트. 근데 서플라이랑 어카운트가 서로 다른 모듈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최상위 모듈부터 순서대로 모듈 이름을 직접 지정해줘야지 작동할 거다.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은 똑같고 해주원 똑같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해주원 옵션 중에 그러니까 해주원이나 belongs 옵션에 클래스 네임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요 이름할 때 모듈 이름을 순차적으로 하고 모듈 연결되는 콜럼 두 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다 있었는데 아까 없었던 게 좀 추가됐잖아요. 아이 디렉션 어소시에이션이 추가됐잖아요.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었는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이 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쪽에다가만 하면 액티브 레코드는 모른다는 그 말인 거 아니에요? 여기 이 텍스트, 이 예제 코드를 보면은 왜 바이 디렉션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더스에 커스터머 서로 연결되어 있고 커스터머에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코드 분석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여기 커스터머를 가져와서 음. 커스터머의 오더스까지 가져온 거는 일반적인 건데 오더가 다시 커스터머 가져오는 거는 퍼스트 네임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퍼스트 네임하고 진짜 여기서 역으로 다시 가져온 게 같냐 그랬는데 같고 커스터머 첫 번째 퍼스트 네임 변경했을 때 또 다르다. 이게 이거- 이미 디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같아야 그쵸,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이 디렉션을 지정해주면 저런 거꾸로 된 상황에서도 한쪽 값을 변경하더라도 역순으로 해도 역순으로 트레이스를 해도 같은 여기 폴스가 아니라 true가 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true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 디렉션을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버스 오브라는 저거를 지정해주게 되면은 저게 폴스가 아니라 두 번째 라인 저게 true가 그리고 되는 여기서 거예요. 들어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 차일드 페런트 연결되는 관계에서 페어런트의 속성을 변경을 하고 나서 거꾸로 차일드에서 거꾸로 역추 거꾸로 페어런트 쪽에 해서 값을 동일한 속성을 어프로치 했을 때 액세스 했을 때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런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래 저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값이 한쪽만 바꿨을 때 거꾸로 비교를 하면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버스 오브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저게 true가 된다. 세이브를 안 해도 알아서. 근데 포스트데이를 하면요, 메모리에 떠 있는 거고, 그 각자가 다 DB에서 읽어줘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메모리에 떠 있는 거니까 포스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저기서 값을 똑같이 만든다면 DB 양쪽이 똑같이 저장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따로니까 메모리상에 지금 저장이 따로 돼 있고. 여기 보세요. 네. 우선 그 커스터머 클래스에서 첫 번째 레코드를 하나 불러 C에 넣었어. 네. 그러니까 일단 C라는 변수에 값이 저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하나의 레코드가 레퍼런스가 여기 저장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에서 has many니까 차일드 객체의 오더스를 불러와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오더스를 O에다가 레퍼런스를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C와 O는 같은 건가요? 아니 C와 O는 다르지 당연히.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C의 속성 first name과 그 다음에 O의 커스텀, 거꾸로 커스텀에서 first name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C의 값을 바꾸는 거야. 바꾸고 나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이걸 맞춰주겠다고. 그걸 이제 램 사이, 그러니까 이게 캐싱 위에서 바꿔준다는 그걸 거죠. 갖다가 저장을 해버리면, 만약에 시점 세이브 해버리면, 그래도 다르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캐시가 아마 돼 있을 테니까. 그거 모르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캐시가 돼 있으면 저장하더라도 다른 거 하고 똑같아요. 나서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예. 이거랑 이거랑 메모리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랑 이 커스터머, 이 퍼스트 네임이랑 데이터는 같은데 메모리가 다르니까 그렇지. 다른 게 당연한데 그 인스턴스가 다른 인스턴스란 말이야. 이 두 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 인스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같지가 않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코드 작업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죠. 같이 되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인버스 양쪽에다가 인버스에 상대방 이거를 써주면 항상 그걸 맞춰주자. 차일드 페런트에 대한 그 관계를 서로 인버스 오브라고 연결해주면 이렇게 해도 값은 추가 된다 이거지. 신경 안 써요. 네, 신경 안 써요. 연습을 하면은 변화될 때마다 계속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데이터 저장소가 달라도 상대방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리프레시 한다는. 그러니까 저장이 아니라 저쪽 저장소의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백그라운드에서 저거를 인버스로 한 게 데이터 콜에서 일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니, 데이터는 안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쿼리는 안 날리고 그렇지, 그 일치시켜준다. 저쪽 메모리 저장소랑 이쪽 메모리 저장소를 서로 보고 있다가 한쪽이 바뀌면 이쪽 메모리도 똑같이 업데이트 해주는. 그럼 만약에 저장을 하면 양쪽도 똑같이 저장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이쪽이 바뀌면은 메모리 사이에서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메모리 그러니까, 사이에서만 네.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메모리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세이브 안 했을 때 상황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안 봤으면 일반적으로 이게 데이터 달랐으면 분명히 여기서 세이브하고 다시 캐시 다시 리프레시해서 맞췄을 것 같아요. 이거 몰랐으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야지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인버스 오브 있으면은 굳이 저장 안 하고도 좀 내려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라인도 말하신 것처럼 똑같아진다는. 어쨌든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네, 얘기예요. 그만 메모리. 그러니까 아까는 두 개의 인스턴스인데 이거를 원 카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 only 원 카피를 만들어. 원 카피. 인버스 보는 게 하나의 원 카피가 아니고 양쪽 갖다가 어플을 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네. 인버스 안 쓰면은 저렇게 했을 때 다운다운인데 차이드하고 패런트가 각각 어프로치 되는 리스트 메모리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데 인버스 없으면 하나의 하나의 인스턴스로 바꿔 작업해준다는. 하나의 저장소를 쓴다는. 아무튼 근데 여기 보니까 못 쓰는 게 있네요. 스루트 인 어소시에이션이니까 다대다로 하면은 못 쓰고 폴리모픽에 못 쓰고 에지가 폴리모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용할 때 상당히 제약이 많아. 네. 저거 쓰려면 인버스. 아주 심플한 어소시에이션일 경우에는 belongs to일 때도 헤즈 매니아한테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belongs to 쪽에 못 쓴다는 말이죠. belongs to 쪽에 헤즈 매니 쪽에서는 쓸 수 있는데 제약 사항이 많아요. 한 번도 안 써봤어. 근데 왠지 이거 보면은 무조건 쓰려고 할 것 같아서 왠지 나중에 어디서 틀어질지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을 것 같잖아요. 그치, 맞을 일반적으로. 성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옵션들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선 belongs to가 있는데요. belongs to는 이제 다른 클래스의 포린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elongs to association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association을 여기서 보면 커스터머겠죠? 네, 여기 써있네요. 오더일 때 커스터머. 아까 그 나왔죠. 그 커스터머 닷 오더스에서 가로치고 true 나왔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falsely load.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기에 그 has many belongs 관계에서 customer dot orders라고 나갈 때 그 orders 이런 것들이 다 붙을 때 그게 다 메소드로 다니지. 이게 전부 다 메소드고 커스터머의 이거 값 이렇게 설정할 때도 메소드고 get set터지. 네, 세터고 지금 그때 지난번에 이제 막 제가 할 때 박사님 말해준 것처럼 이제 빌드 커스터머, 크리에이트 커스터머인데 이제 빌드는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뉴랑 똑같은 거고 빈 크리에이트는 객체를 크리에이트. 만들어주는 거예요. 빈 객체. 예, 그렇죠. DB에 저장은 안 하고. 네. 크리에이트는 빈 객체에다가 값을 할당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하는 게 크리에이트.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소시에이션 이거 헤즈맨이 빌롱스랑은 좀 다르니까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건 여기 말씀하신 게 포스 리로드에서 펄스 true로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읽어오고요. 어소시에이션 이거 설정하는 거 객체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메소드고요. 빌드 어소시에이션은 새로운 객체를 반환해줘. 이 객체는 초기화만 되고 저장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빌드 커스터머 하면 이걸로 커스터머 출력해보면 객체는 있지만 저장은 안 되는 상태. 이게 저희 폼에다가 넘길 때 빌드만 자,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빌드 여기서 왜 orders customer build 하면 안 돼요? 응? 그러면 안 될까요? 응? 그러니까 orders 빌드. customer build 빌드 하면 안 되냐고.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커스터머가 뭡니까? 커스터머가 페어런트죠, 페어런트. 네. 그럼 orders는 뭡니까? child잖아요. child. has many orders고 belongs to customer 되잖아, order하고 이 단계에서. 그래서 커스터머에서 orders를 만들 때는 그때는 customer.orders.build 하면 돼. 그러면 빈 오더 객체가 만들어져요. 네, 거꾸로 orders.customer 이런 식으로는 .build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parent에서 child 해가지고 build 하는 건 맞는데 점점 거꾸로 child.parent.build는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문법이 바뀌어서 child.build underbar parent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더 그 주체의 바로 뒤에 빌드가 써져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는 게 parent, children, build해서 빈 객체의 child 객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 문법은 돼. 근데 거꾸로 처음에 child 오는 거예요. 네. child.parent.build해서 parent의 빈 객체를 만들고자 의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문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를 생각했을 때 parent.child.build가 되니까 거꾸로 child.parent.build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child.parent가 아니라 child.build underbar parent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create도 마찬가지예요. parent.children.create인데 거꾸로 child.parent.create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child.create underbar parent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너무 이게 헷갈려. 내가 엄청나게 이것도 옛날에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기억에 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보기. 아마 여러분도 이런 코드 많이 볼 거예요, 분명히. 그럼 저기 영어 문법에 자기가 영문이 아니라 얘네들이 저 레이스에서 메소드를 저렇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키예요. 맨 처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parent.child, child.parent하고 그거 두 개가 create와 build의 문법이 다르다는 거. 그걸 꼭 머리 기억이 나요. 그거를 잊어먹으면은 그런 의문을 분명히 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잘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의를 만들고 그 밑에 자식들의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 이런 경우 자식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하고 이제 네. 책이 있잖아. 아니, 근데 책을 먼저 만들었어.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보니까 카테고리가 없어. 아, 그쵸. 카테고리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 아니야. 그때는 그때 저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네. 네. 생각합시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는 똑같은데 이제 저장되는 거고요. 이때 유효성 검증은 똑같이 밸리데이션 똑같이 하죠. 그러면 이제 belongs to 뒤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나 이제 보는 건데 이렇게 여기 붙을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오토 세이브, 클래스 네임 위에서 받고 컨디션, 카운터 캐시, 디펜던트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해볼게요. 오토 세이브는 그러니까 자기 상위에 모객체가 저장되면 밑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저장, 그러니까 DB가 업데이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커스터머, 그러니까 빌드 이렇게만 했을 때 맞나요? 커스텀 했을 때 오더를 세이브, 이건 순서가 반대나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커스터머에서 오더를 만들었을 때 커스터머를 저장했어. 오더 쓰는 저장 안 하고 그래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오토 세이브를 true로 하면 그러니까 커스터머만 저장해도 되는 거죠. 밑에 오더 쓰를 다
부품 돌면 저장할 필요 없이 오토 세이브가 돼 있으면. 근데 기본 값은 펄스겠죠. 기본 값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봐볼게요. 기본 값이 펄스인지 트루인지. 그 기본 값은 아마 트루일 겁니다. 아마. 근데 if use이니까 아마 펄스일 것 같은데 그럼요. 이렇게 지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나중에 또 하려고 그러면 기억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parent custom.orders 해서 first 해가지고 커스터머 변수에 할당해주고 그 커스텀의 속성 값을 새로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다른 값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 customer.save를 하면 그만인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오더만 바꾸고 커스터머를 세이브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child의 속성을 바꾼 다음에 네. parent를 save order를 주면 명령을 저장하면 child까지 같이 저장이 되느냐? 그거 오토 세이브 옵션입니다. 반대로 child.parent 해가지고 속성을 다른 값으로 할당해주고 child를 세이브했을 때 저장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오토 세이브 옵션을 줍니다. 그때 오토 세이브 줍니다. 커스터머 모델을 먼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갑자기 하려면 필드 하나만 만들면 되죠. 헷갈려서.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모델을 하나 만들고 오더는 커스터머 여기 필드가 없어서 상관없겠죠? 커스터머 커스터머 레퍼런스하고 오더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주면 그러니까 뭐 없어도 가격, 되겠네. 가격. 없어도 돼. 네임 해보세요. 네. 프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프라이스.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잘 안 떠요. 응? 옆에가 안 떠요. 가끔 이렇게 폴더를 열어야 가끔 되는데 나도 그래. 또 계속 그러네요. 커맨드 K, 커맨드 B 쳐봐요. 맞나요? 이게 아예 못 읽더라고요. 들어왔구나. 그러면 우선 모델을 커스터머 쪽에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메뉴 오더스. 저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맞나요? 메뉴 오더스. 오더는 돼 있고 커스터머. 돼 있고 오토 세이브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디폴트 상태예요. 네, 마이그레이션은 돼 있으니까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됐고 콘솔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커스터머 들어갔고 거꾸로 해볼 걸 그랬네요. 아니 이거 하고도 꼭 네.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도 되죠. 텍스트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막 어소시에이션도 알아서 들어갔었거든요. 커스터머 오더스 있죠. 커스터머 오더스의 첫 번째를 오더로 오더. 바꾸고 그러면 오더의 프라이스를 이렇게 바꾸고 이때 커스터머 세이브하면 안 되네. 안 되네요. 오토 세이브는 펄스겠네요. 폴스네. 다시 해볼게요. 오토 세이브 바꿔보고 지금 빌롱스에 오토 세이브 하라고 옵션이 설정 이게 아닌가요? 거기다 진행해야 될 것 같아. 네? 왜냐면은 그 커스터머 그냥 오더가 커스터머에 속하는데 네. 그때
커스터머가 저장될 때 자동으로 저장되나 네. 이렇게 해서 될 거거든. 그렇죠. 저도 지정하면 분명히 이제 될 것 같아. 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 내 뻥이란 말인데 내가 리프레시하고 다시 해야 돼. 네, 리로드 했는데 다시 로딩도 받아서 다시 불러와야 돼. 저거 잠깐만요. 뭐 잘못했지? 오토세이브가 제 옵션을 못 갖췄나 봐. 키? 밑줄이 없는데. 밑줄이 없구나. 그렇지. 지금 커스터머를 보고 진짜 오 프라이스 200 하고 시세 안 되는.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이건 옛날에 이거 무슨 말이야? 저는 이게 순서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올라가면 커스트로 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응? 아 커스터머만 바꾸고 응. 서울에는 되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오더만 바꿨어요. 커스터머를 안 바꿨어. 아까 오더 안 바꾼 거를 지금 바꾼 거. 커스터머를 바꾸지. 그렇지 그거지. 그러면 이게 퍼스트로 읽고 와서 캐시가 다시 돼버린 거 아닐까 모르겠네. 내 생각에는지 지금 바꿔봐요. 아까 거기서 오토 세이브를 거기 하지 말고 저쪽 소스 바꿔. 커스터머 커스텀 저거를 갖다가 커스텀 쪽에서 넣어. 커스텀 쪽에 그렇지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쓰는 방법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세이브 할 때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동영상을 만들었어. 유튜브에 있어 저거. 예. 그럼 해피데이즈에 예, 내가 또 해놨어 저거. 다음에 이거 좀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하기로는 멤버 수면은 제가 빌롱스 보고 있는데 멤버 수면 페어런트 프로젝트 지금 세이브 할 때 이거 알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오토세이브 트루로 하면 문서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음에 알아보고 할게요. 시간이 그냥 요 밑에부터 제가 다음에 하나씩 해보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네, 우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인버스 오브 방금 전에 한 거고 폴리모프 지난번에 한 거고 밸리데이션이랑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제가 이거 직접 해보면서 집에서 자 줄여볼게요. 그러면 그럼 네. 거기가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해피레이즈 해피데이즈 들어가. 맞나요? 검색하면 주소가 여기 앞에다 ROR 앞에다 해피데이즈 붙여. 예전에 들어가서 적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주소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어갔으니까 적어놓으면 돼야 되는데 여기 링크가 그리고 링크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거 맞는데. 홈페이지가 죽었나? 나오네. 검색하면 되나요? 거기서 오토 세이브로 쳐봐요. 와, 1이지. 저 2잖아. 1도 있으니까 내려와요. 이것도 안 나와요. 더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와. 내가 저거 엄청나게 고민해가지고 오토 세이브에 대해서 딱 정리하는 거.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 커스터머 하고 빌롱스 포스트. 코멘트랑 포스트네 여기는. 포스트가 코멘트 여러 개 가지고 제가 좀 키울게요. 콘솔에서 페어런트가 포스트고 하나 만들고 코멘트 가져오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코멘트에 포스트 타이틀.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을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코멘트 첫 포스트 첫 타이틀. 아 이게 반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끝나고 2번 봐야 되나? 그럼 2번을 보라 이거야.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봐봐,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시간 날 때 네. 반드시 읽어봐요. 그럼 오토세이브 딱 정리돼. 근데 여기서는 페어런트의 이름을 바꿨네요. 응? 코멘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코멘트 자기 자체의 타이틀을 그렇지. 바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차일드고 이게 페어런트지. 네. 그러니까 차일드에서 페어런트를 접근해서 속성을 바꾸는 거야. 네.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타이틀 추진지라는 거, 왜 여기서 바꿨잖아 지금 네. 타이틀을 바꿨는데 바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틀 추진지라는 것이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은 바꿨다고 나오잖아 지금 바꿔졌다고 출력 확인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포스트 타이틀 체인지. 그래서 바뀌었다고 하고 출이 나왔고 그럼 바뀐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아는 건 체인지야 그냥. 그럼 보면 앞에 인트로덕션 이것이 이걸로 바뀌었다고 분명히 나온다. 자, 변경 능력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코멘트 객체 세이브 메소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바꿨는데 세이브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근데 정답은 안 된다 이거.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네. 왜 그럴까요? 넘어갑시다 2번. 재밌어. 오토 세이브를 새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 그래서 내가 뭐 별짓 다 했어. 그래서 오토 세이브에 이제 그 뭐야 영문을 딱 보고 딱 봤는데 지금 요걸 봐야 되죠. 이거. 오토 세이브 디폴트. 오토 세이브가 선언되지 않는 디폴트 상태다. 이게 오토 세이브가 없어 펄스라는. 디폴트 없단 말이야. 오토 세이브를 아까 전에 추가로 줬어요? 아니 지금은 오토 세이브 없잖아. 아니 밑에 저기 밑에 아까 전에 할 때 네, 약간 추가로 줬어요. 지금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하위에서 빌롱스 쪽에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코멘트 다시 만들고 코멘트에서 포스트 만들어가지고 코멘트 세이브하고 빌드 포스트라고 해요. 여기서 코멘트 세이브했는데 포스트가 생성된 거 그 저기 위에 빌드 포스트가 바뀐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이제 밑에는 다시 코멘트 가져오고 코멘트의 포스트 타이틀 바꾸고 바뀌었고 코멘트 세이브하면 이때 타이틀이 자 이제 나오잖아.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좀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보면 다시. 다시 해볼까? 그러니까 제가 상기로는 코멘트를 바꿨을 때인데 이건 코멘트를 바꾼 게 아니라 상위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게 이제 그 오토 세이브가 양쪽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parent.child 해서 속성을 바꾸는 경우와 child.parent 속성을 바꾸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세이브 옵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요약된 게 그러니까 빌롱스 쪽에 주면 그렇지. 코멘트에 바뀐 거 아니라 코멘트 가지고 자기 상위 거 바꿨을 때 그렇지. 자기 객체 타고 간애를 그러니까 오토 세이브가 저장돼 있는 그쪽에서 오토 세이브 옵션이 있는 쪽에서의 접근 어프로치 했을 때 자동 저장된다. 이렇게 이건지 아니 거꾸로인지 내가 지금 또 근데 어떤 차일드 쪽에서 저 위에 걸 바꿀 어떤 예제가 어떤 게 바꿀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코멘트 바꿀 수 있지. 어떤 예제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예제가
그러니까 뭐 레일즈가 아니면 아까 책 카테고리 했을 때 어. 카테고리 이름을 이걸로 뭐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카테고리 아이디를 변경하면서 자기 상위 거를 업데이트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각 책들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아이디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레일즈처럼 어소시에이션 안 하고 카테고리 이름을 책이 직접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럴 수 어소시에이션. 이제 관리자가 네. 이제 그 카테고리 이름이 북이야. 네. 북인데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를 갖다가 무슨 북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차이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어프로치한 거는 차이드 중에 하나의 레코드야. 네. 근데 얘의 카테고리가 B야, 북이야. 네. 근데 내가 관리자인데 저 북을 복수로 바꾸고 싶어. 네. 그랬을 때 저기 차이드에서 카테고리를 접근해가지고 타이틀을 북스로 바꾸고 차이드에서 세이브를 하면은 페어런트가 저장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원래는 페어런트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접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귀찮아서 현재 코드 환경에서 페어런트 접근을 못하고 차이드만 접근할 경우가 있다고. 네. 접근이 될 경우가 있다고. 네.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카테고리를 여기서 바꾸면 저기서 바뀐단 말이죠, 제목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랬으면은 커멘트, 그러니까 커멘트 점 포스트였잖아요. 이거를 아마 별도 객체로 저장하고 가지고 있다가 또 p 점 세이브 해주고 커멘트 또 세이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위로. 근데 이게 여기 글로만 써 있는 거랑 여기 의미랑 약간 좀 복잡하네. 그러니까 커멘트가 포스트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타고 갔을 때 요거를 애 저장했을 때 애를 저장해 준다는 그 의미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요게 중요한 사실 문구예요. 요게 번역한 거거든. 어소시에이팅.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팅 객체 이거의 이 영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어소시에이팅이 여기 이 포스트 말하는. 어소시에이팅 객체는 페어런트 객체를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티드 객체는 현재 바꾸고자 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belongs to 나오고 has many 나오잖아. 네. 근데 뒤에 나오는 게 associated 객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북스, 아까 전에 북이었는데 북스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북스가 어소시에이티드라고. 아니야, 네. 그거 아니고. 여기서 봤을 그게 때는 아니고 포스트가 어소시에이티드라는 거죠. 요 belongsto라는 associated 그 매크로가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요 놈이 associated 객체가 되는 거고 요 놈이 associating 객체가 되는 거야. 또 반대로 포스트 클래스에서는 이게 has many 되잖아. has many 될 때 여기 코멘트가 associated 객체가 됐고 그 관계야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있잖아 이게 associating 한다고 이게 child parent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봤을 때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원래 과거는 수동. 수동태를 말해. 수동. 내가 여기 이게 associated는 여기 있는 거. associating은 주체잖아. 주체. 세이팅. associated는 이 속하는 거 아니야. 네. 속하니까 여기서는 이 목적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belongs to has many라는 그 메소드 그 다음에 오는 인수를 associated라고 보고 주체인 클래스 앞에 있는 이 클래스가 그 associatin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를 그렇기 제가 때문에 바꿔서 페런트 차이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요 메소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로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걸 이해해봐요. 그러면 그게 딱 해결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거 바꿔서 읽어. 지금은 어쨌든 빌롱스트에 대해서니까 이 코멘트 모델에서 기준으로 새로운 포스트 객체가 생성되는 경우에 한해서 커멘트 객체를 저장할 때 포스트 객체가 저장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 문구를 잘 이해해야 네.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커멘트를 이용해서 이 포스트가 생성될 때 이것만 저장해도 얘가 같이 저장된다는. 그 저게 키라니까. 네. 그지? 저걸 이해하니까 딱 이해가 되지. 아니,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읽고 이해를 제대로 못해. 제 영문적인 거 가지고.
해보길 잘했네요. 마지막에 고민을 디폴트 옵션이 그럼 우선 펄스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아, 이해됩니다. 아,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거 대단한 건데 이거. 네. 저도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해보시고. 아, 공부 좀 했어요? 좀 아니요, 그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차일드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가져왔는데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없나? 아, 맞아. 그래서 저게 저런 오토 세이브 개념이 그렇죠. 그거라고. 맞아. 저거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집에 가서 분명히 한참 읽어봐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팅하고 어소시에이티라는 게 이제 그 문장 영어에 나오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영문을 읽을 때는 가이드에 영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어소시에이팅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소시에이팅 객체를 아까 말한 거 있지만은 이게 무슨 뭐 페런트냐 차일드냐 클래스 이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 메소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어소시에이티드 앞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이게 어소시에이팅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토 세이브를 어디다 지정하에 따라서 자동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되는 거야. 그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집에 가서 요걸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그럼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저런 프로그램을 저런 식으로 구현 안 하겠다 하면 좀 안 쓰면 되는 건데 저런 필요가 생겨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위에 작업한 건 없고 새로 이제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역으로 작업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겨. 그때 저걸 갖다가 뭐죠?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구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한번 그 집에서 시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이미 한번 겪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8개월 전에. 그래서 내가 저거 하면서도 내가 고민했던 거는 해결되면 쫙 정리를 해가지고 올렸잖아. 저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블로그를 못 만들어 지금